준우야, 준우야, 내 새끼 무슨 일이야? 싫어요. 하지 마세요. 싫어요. 한밤중 6살 준우의 비명이 작은 아파트를 가득 채웠다. 58세 박윤정은 벌떡 일어나 손자의 방으로 달려갔다. 아이는 잠든 채로 울고 있었다.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었고 작은 손은 허공을 향해 무언가를 밀쳐내듯 휘저었다. 준우야, 할머니야. 괜찮아, 꿈이야. 윤정이 아이를 흔들어 깨웠다. 준우는 그제야 눈을 떴다. 한참을 윤정을 응시하다가 와락 안겼다. 할머니, 할머니. 응, 할머니 여기 있어. 무슨 꿈 꿨어? 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서운 여자가 나를. 누가? 준우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이런 일이 벌써 몇 번째였을까? 아들 민수가 재혼한 지 석 달. 준우는 주말마다 아빠 집에 다녀왔고 돌아올 때마다 이렇게 악몽을 꿨다. 윤정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이를 안고 누워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뭔가 잘못됐어. 분명히 뭔가 잘못됐어. 3일 전으로 2024년 11월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 학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윤정의 낡은 소나타 앞으로 담임교사가 급하게 다가왔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다. 윤정이 창문을 내렸다. 담임교사의 목소리에는 한숨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어머님, 준우가 오늘도 수업 시간에 울었어요. 이번 주만 벌써 3번째예요. 애가 왜 이렇게 예민해요? 집에서도 매번 우나요? 윤정은 당황해서 뒷좌석을 돌아봤다. 준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신발끈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작은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다. 아, 그게 요즘 환경이 좀 바뀌어서요. 아빠가 재혼을 했거든요. 재혼이야 요즘 흔한 일이잖아요. 담임교사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다. 그래도 이 나이 애가 이렇게 매일 울면 다른 아이들한테도 영향을 주고 혹시 상담 같은 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러다 적응 못하면 윤정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더 신경 쓸게요. 부탁드려요, 정말. 저희도 난처해서요. 담임교사가 돌아가고 무거운 침묵이 차 안을 가득 채웠다. 윤정은 백미러로 준우를 바라봤다. 아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작은 손가락으로 신발끈을 풀었다, 묶었다, 반복하고 있었다. 준우야, 할머니 옆으로 올래?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네. 안전벨트를 푸는 소리와 함께 준우가 조수석으로 왔다. 윤정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물었다. 오늘 학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침묵이 흘렀다. 차창 밖으로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준우는 그저 무릎 위에 작은 손만 바라보고 있었다. 준우야, 할머니한테는 말해도 돼. 왜 울었어? 준우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그리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선생님이 엄마 그림 그리래요. 윤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서 나 누구 그려야 할지 몰라요. 엄마가 2명이에요. 윤정은 목이 메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흔들리는 걸 보며 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래. 준우가 더 작은 목소리로 마치 비밀을 털어놓듯 물었다. 할머니, 나 주말에 안 가면 안 돼요? 아빠 집에. 윤정은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6살 아이의 눈에 있어선 안 될 두려움이. 윤정은 억지로 밝게 대답했다. 준우야, 그래도 아빠 보고 싶잖아. 새 엄마도 준우 예뻐하시고. 싫어요. 그 한마디가 윤정의 가슴을 찔렀다.
윤정은 더 이상 묻지 못했다. 아이의 눈빛이 너무 무거웠다. 차 시동을 걸면서도 백미러 속 준우의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혔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준우는 말이 없었다. 저녁을 차려놨지만 몇 숟가락 뜨지 못하고 물만 조금 마시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준우야, 밥 좀 더 먹어야지. 배 안 고파요. 작은 목소리였다. 윤정은 아이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준우는 이미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윤정은 아이 옆에 누워 작은 손을 꽉 잡았다. 아이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다. 그리고 자정이 넘어서자 악몽이 시작됐다. 응, 싫어, 싫어요. 준우가 뒤척이기 시작했다. 윤정이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준우야. 아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싫어. 하지 마세요. 아파요. 준우야, 할머니야. 괜찮아, 꿈이야. 윤정이 아이를 안았다. 준우는 그제야 눈을 떴다. 얼굴이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었다. 할머니. 응, 할머니 여기 있어. 무서운 꿈 꿨어? 준우는 대답 대신 윤정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윤정은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자장가를 불렀다. 그러나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런 일이 벌써 5번째였다. 재혼 이후 준우는 주말마다 아빠 집에 다녀왔다.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이렇게 악몽을 꿨다. 준우가 다시 잠들고 윤정은 거실로 나왔다.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벽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창밖은 고요했다. 그러나 윤정의 머릿속은 소란스러웠다. 대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아들 민수의 재혼은 윤정에게도 청천벽력이었다. 며느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1년도 채 안 돼서였다. 장례식장에서 슬픔에 잠긴 민수를 보며 윤정은 아들이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민수는 새로운 여자를 데려왔다. 김유진, 33세. 깔끔한 인상에 단정한 말투, 완벽한 미소를 가진 여자였다. 첫 만남 날 유진은 윤정에게 90도로 고개를 깊이 숙였다. 어머님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준우도 제 친자식처럼 잘 돌보겠습니다. 목소리도 공손했고 태도도 완벽했다. 그러나 윤정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뭔가 석연치 않았다. 유진의 미소가 너무 완벽했다. 마치 거울 앞에서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 눈은 웃지 않는데 입만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윤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었다. 민수야,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거 아니니? 준우도 아직. 그러나 민수는 어머니의 걱정을 단번에 잘라냈다. 엄마, 유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준우한테도 잘해줄 거고. 걱정하지 마. 나도 이제 혼자는 힘들어. 그렇게 재혼식이 치러졌다. 작은 식장, 몇 안 되는 하객들. 준우는 내내 윤정의 치마를 붙잡고 떨어지지 않았다. 그날 유진이 준우를 안아 올리려 했을 때 아이는 몸을 뻣뻣하게 굳혔었다. 그 모습이 지금도 윤정의 눈에 선했다. 윤정은 어둠 속에서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부터 뭔가 잘못되기 시작한 걸까?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일찍 일어나 준우의 도시락을 쌌다. 부엌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다. 11월의 찬 공기가 창틈으로 스며들었다. 준우가 식탁에 앉았을 때 윤정은 우유를 따라주며 물었다. 준우야, 새엄마. 유진 이모, 준우한테 잘해주시지? 준우는 우유잔을 들고 있다가 살짝 몸을 굳혔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네. 진짜? 응. 그 짧은 대답 속에
묘한 긴장이 느껴졌다. 윤정은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다. 아이를 몰아세우고 싶지 않았다. 유치원 등원길, 차 안은 조용했다. 준우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가끔 작은 손으로 가방 끈을 만지작거렸다. 유치원 정문 앞에서 준우를 내려줄 때였다. 윤정은 아이의 팔을 잡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준우야, 이게 뭐야? 준우의 팔뚝에 붉은 자국이 있었다. 손가락 자국처럼 보였다. 넘어졌어요. 어디서? 놀이터에서요.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다.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놀이터에서 넘어지면 무릎이 까지는 거 아니야? 팔은 왜? 할머니, 늦었어요. 준우가 가방을 메고 유치원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윤정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서늘하게 올라왔다. 윤정은 곧바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준우 팔에 멍들었던데 넘어진 거 맞아? 응? 아. 유진이한테 들었는데 놀이터에서 그네 타다가 넘어졌대. 그래. 준우가 그네는 무서워하는데. 엄마, 걱정 너무 하지 마. 애들은 원래 여기저기 다치잖아. 나도 어렸을 때 맨날 다쳤고. 그래도 이건 손가락 자국처럼.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다. 제발 유진이 의심하지 마. 그 사람 정말 준우한테 잘해줘. 내가 옆에서 계속 보는데. 너는 옆에서 계속 보고 있어? 그럼. 주말에 계속 같이 있는데. 그래. 엄마, 나 회의 들어가야 돼. 끊을게. 전화가 끊겼다. 윤정은 한동안 멍하니 핸드폰을 쥐고 있었다. 민수는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걸까? 그 주 내내 준우는 유치원에서도 문제가 계속됐다. 화요일엔 점심시간에 밥을 먹다가 갑자기 울었다고 했다. 수요일엔 낮잠 시간에 깨서 소리를 질렀다고 했다. 목요일엔 친구를 밀쳤다고 했다. 담임교사는 매일 윤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 이러다 전문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준우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금요일 또 주말이 다가왔다. 이번에는 민수가 집까지 오지 않고 유진이 왔다. 오후 6시 초인종이 울렸다. 윤정이 문을 열자 유진이 서 있었다.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에 가벼운 화장, 그리고 그 완벽한 미소. 어머님, 준우 데리러 왔어요. 민수 오빠가 회사 일이 있어서요. 아, 그래요. 유진이 현관으로 들어서며 밝게 말했다. 준우야, 이모 왔어. 아빠 집 가자. 준우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윤정이 방문을 열자 준우는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베개를 꼭 안고 준우야, 유진 이모 왔어. 갈 준비해야지. 준우가 천천히 일어났다. 그러나 윤정의 옷자락을 꽉 잡았다. 할머니, 나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윤정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유진이 문 앞에 서서 이쪽을 보고 있었다. 여전히 웃고 있었다. 준우야, 아빠가 기다리잖아. 재미있게 놀다 와. 준우는 천천히 옷자락을 놓았다. 가방을 메고 거실로 나왔다.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준우를 안아 올렸다. 우리 준우, 이모 보고 싶었지? 이번 주말엔 놀이공원도 갈 거야. 준우는 몸을 뻣뻣하게 굳혔다. 유진의 팔에 안긴 채 윤정을 바라보는 준우의 눈빛이 윤정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도와주세요. 어머님, 일요일 저녁에 데려다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래요. 준우야, 잘 다녀와. 문이 닫히고 윤정은 한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복도에 준우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윤정은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창밖으로 유진의 차가 출발하는 게 보였다. 뒷좌석에 준우가 작게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윤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계속해서 준우의 눈빛이 떠올랐다. 그 두려움, 그 절박함. 토요일 아침 윤정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러 번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민수야, 준우 잘 지내니? 엄마한테 전화 좀 해라. 답장은 저녁 때 왔다. 엄마 바빠서 못 받았어요. 준우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그게 전부였다. 사진도 전화도 없었다. 일요일은 더 길었다. 윤정은 시계만 바라봤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다. 핸드폰을 쥐고 있다가도 민수에게 다시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며느리를 너무 의심하는 걸까? 그러나 준우의 떨리는 손, 팔에 붉은 자국, 밤마다 우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일요일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다. 윤정은 현관으로 뛰어갔다. 유진이 준우를 데려왔다. 유진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어머님 잘 다녀왔습니다. 준우 많이 놀아서 피곤할 거예요. 준우는 고개를 숙인 채 현관으로 들어왔다. 유진은 준우를 내려놓고 곧바로 돌아섰다. 그럼 저는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요. 문이 닫히고 윤정은 준우를 안아들었다. 아이의 몸이 이상하게 차가웠다. 11월 저녁치고는 너무 차가웠다. 준우야, 괜찮아? 어디 아파? 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윤정의 목에 얼굴을 묻었다. 윤정은 아이를 안고 거실로 들어갔다. 불을 켜고 아이를 내려놓으려는데 준우가 옷을 꽉 잡았다. 할머니, 놓지 마요. 안 놓아. 할머니 여기 있어. 저녁을 차려놨지만 준우는 먹지 않았다. 물만 조금 마시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준우야, 밥 먹어야지.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배 안 고파요. 윤정은 따라 들어가 아이 옆에 누웠다. 준우는 할머니에게 바짝 붙어 눈을 감았다. 밤 10시 준우가 소리쳤다. 싫어요. 하지 마세요. 윤정이 달려갔다. 준우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온몸을 떨고 있었다. 준우야, 할머니야. 이불을 걷어내자 준우의 얼굴에 눈물이 가득했다. 그러나 아직도 잠들어 있었다. 하지 마요. 제발. 아파요. 윤정은 아이를 흔들어 깨웠다. 준우가 눈을 떴을 때 한참을 윤정을 응시하다가 와락 안겼다. 할머니, 할머니. 응, 할머니 여기 있어. 무슨 꿈 꿨어? 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서운 여자가 나를. 누가 뭘 했어? 준우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윤정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이를 안고 누워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결심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어. 내가 직접 알아봐야 해. 월요일 아침 윤정은 결심을 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준우의 도시락을 싼 뒤 윤정은 집 근처 전자상가로 향했다. 녹음기 있나요? 작고 눈에 안 띄는 걸로요. 점원이 손바닥만 한 녹음기를 꺼냈다. 이거 음성 감지 기능이 있어서 소리 나면 자동으로 녹음돼요. 배터리는 이틀 정도 가고요. 요즘 이거 많이들 찾으시던데. 고맙습니다. 윤정은 녹음기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 손이 떨렸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준우를 위해서는. 윤정은 녹음기를 준우의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다. 작은 인형 뒤에 숨겨놓으니 눈에 띄지 않았다. 저녁 준우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을 때 윤정은 자연스럽게 말했다. 준우야, 할머니가 가방에 녹음기 하나 넣어뒀어.
준우가 놀란 눈으로 윤정을 봤다. 녹음기요? 응. 할머니가 준우 목소리 듣고 싶어서 가끔 혼자 노래도 부르고 그러잖아. 그거 녹음해서 할머니한테 들려줘. 할머니가 준우 목소리 들으면 힘이 나거든. 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그주는 조용히 지나갔다. 윤정은 매일 저녁 녹음기를 확인했다. 유치원에서의 소리들이 담겨 있었다. 선생님 목소리. 준우야, 블록 정리하자. 아이들 웃음소리. 준우야, 같이 놀자. 준우가 작게 노래하는 소리. 작은 별, 작은 별. 깜빡깜빡. 평범한 소리들이었다. 윤정은 조금 안도했다. 유치원에서는 괜찮은가 보네. 그리고 금요일이 다가왔다. 이번에도 유진이 준우를 데리러 왔다. 윤정은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녹음기는 제자리에 있었고 배터리도 충분했다. 준우를 보낼 때 윤정은 아이를 꽉 안았다. 준우야, 잘 다녀와. 할머니가 월요일에 보자. 알았지? 네. 준우야. 윤정이 아이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마주쳤다. 힘든 일 있으면 할머니한테 꼭 말해야 해. 알았지?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현관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다. 그 눈빛이 윤정의 가슴을 또 한 번 찔렀다. 토요일, 일요일. 윤정은 시계만 바라봤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다. 계속해서 준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괜찮을까? 무사히 지내고 있을까? 일요일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다. 윤정은 현관으로 뛰어갔다. 유진이 준우를 데려왔다. 여전히 그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머님,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놀이공원도 갔다 왔어요. 그래요? 네. 준우가 정말 좋아했어요. 그죠, 준우야?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눈은 바닥만 보고 있었다. 유진이 떠나고 윤정은 준우를 안았다. 이번에도 아이의 몸은 차가웠다. 준우야, 놀이공원 재미있었어? 응. 저녁을 먹이고 씻기고 재운 뒤 윤정은 조용히 준우의 가방을 가져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이 떨렸다.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엔 차 안 소리였다. 라디오 소리, 유진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준우야, 아빠 집 가면 뭐 하고 싶어? 준우의 작은 목소리. 몰라요. 아이고, 우리 준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 신나게 놀 건데. 놀이공원도 갈 거고. 네. 차 안 소리가 이어졌다. 별 특이한 게 없었다. 그 다음은 집 안 소리였다. 문 열리는 소리,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우 왔어? 아빠 안 줄래? 조금의 움직임 소리. 그리고 민수의 웃음. 우리 아들, 아빠 보고 싶었지? 이번 주말엔 놀이공원 갈 거야. 시간이 흘렀다. 저녁 먹는 소리, TV 소리. 별일 없이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들렸다. 윤정은 조금 안도했다. 내가 너무 민감한 건가? 별일 없는 건가? 그러나 그날 밤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다. 민수의 목소리. 준우 재웠어? 유진의 목소리. 응, 방금 잤어. 고마워. 준우 돌보느라 힘들지? 아니야. 괜찮아. 침묵이 흘렀다. TV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그리고 갑자기 유진의 목소리가 바뀌었다. 낮고 차갑고 전혀 다른 목소리였다. 근데 저애 맨날 울기만 하네. 짜증나 죽겠어. 윤정의 손이 멈췄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민수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렸다. 유진아, 그래도 애 앞에선 좀. 애 앞에선 안 그러지. 나도 사람인데 속으로는 짜증나는 거 어쩔 수 없잖아.
하루 종일 얼굴 보고 있으면 정말. 그래도 알았어, 알았어. 당신 엄마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조심할게. 걱정 마. 윤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녹음기를 쥔 손이 떨렸다. 이 여자가 진짜. 다음 날 녹음이 더 심각했다. 토요일 오전 준우와 유진만 있는 시간이었다. 민수는 어디 나간 것 같았다.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였다. 준우야, 장난감 정리해. 준우의 작은 목소리. 네. 빨리 안 해? 맨날 이 모양이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도 못하면서 뭘 하겠다고. 한심하게. 윤정은 숨이 막혔다. 녹음기를 귀에 더 가까이 댔다. 그리고 오후 녹음. 밥 먹는 소리가 들렸다. 먹기 싫으면 굶어. 나는 상관없어. 배고파요. 그럼 먹든가. 그렇게 느릿느릿 먹으면 언제 다 먹어? 이러니까 또래보다 작은 거야. 죄송해요. 죄송하대. 유진이 비웃듯 말했다.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하는 애가 어디 있어? 나는 내 엄마 아니야. 알아들어? 준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울지 마. 울면 진짜 안 줄 거야. 또 그러면 윤정의 손에서 녹음기가 떨어질 뻔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밤 녹음이 더 끔찍했다. 준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모, 아파요. 뭐가 아파? 유진의 차가운 목소리. 아픈 게 어디야? 여기. 준우의 짧은 비명. 아파요. 하지 마세요. 시끄러워. 조용히 안 해? 내가 말 안 들으니까 이러는 거잖아. 흑. 그래, 울지 마. 착하게. 내가 말 잘 들으면 이모도 안 그래. 알았지? 네. 아빠한테 말하면 어떻게 될지 알지? 네. 할머니한테도 말하면 안 돼. 절대. 알았어? 네. 대답 똑바로 해. 알았어요. 잘했어. 착하지. 이제 자. 녹음이 끝났다. 윤정은 녹음기를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다. 이 여자가 내 손자한테 이런 짓을. 윤정은 녹음기를 꽉 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이제 증거가 있어. 이제 끝장을 봐야지. 월요일 아침 윤정은 일찍 일어났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눈은 또렷했다. 준우를 유치원에 보낸 뒤 윤정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수야, 오늘 저녁에 집에 올 수 있어?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준우 일로 할 말이 있어. 민수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또 준우 얘기해요? 엄마, 준우 괜찮아요. 너무 걱정 마. 윤정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민수야. 짧은 침묵이 흘렀다. 오늘 꼭 와야 해. 민수는 어머니 목소리의 무게를 느꼈는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알았어요. 저녁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윤정은 식탁에 녹음기를 놓았다. 한참을 그것을 바라봤다. 이걸 들으면 민수는 뭐라고 할까?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다. 민수가 도착했다. 엄마 왔어요. 들어와. 민수가 들어서며 물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준우한테 무슨. 말이 끊겼다. 식탁 위에 놓인 녹음기를 봤기 때문이다. 엄마, 그게 뭐예요? 앉아. 엄마, 앉으라고. 윤정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민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윤정은 녹음기를 민수 앞으로 밀었다. 이거 들어봐. 이게 뭔데? 그냥 들어. 끝까지.
민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엔 별 관심 없다는 듯 들었다. 그러나 유진의 목소리가 나오자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애 앞에선 안 그러지. 나도 사람인데 속으로는 짜증나는 거 어쩔 수 없잖아. 민수가 윤정을 봤다. 윤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들으라는 뜻이었다. 녹음이 계속됐다. 유진이 준우를 다그치는 소리. 이것도 못하면서 뭘 하겠다고. 한심하게. 준우가 우는 소리. 죄송해요. 유진이 비웃는 소리.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하는 애가 어디 있어? 민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픈 게 어디야? 여기, 여기. 준우의 비명. 아파요. 하지 마세요. 시끄러워. 조용히 안 해? 민수가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다. 할머니한테도 말하면 안 돼. 절대. 알았어? 알았어요. 녹음이 끝났다. 식탁 위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벽시계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민수는 녹음기를 쥔 채 고개를 숙였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이게 목소리가 갈라졌다. 윤정이 조용히 말했다. 이게 지난 주말에 녹음된 거야. 엄마가 녹음기를 그래. 준우 가방에 넣었어.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눈물이 고여 있었다. 왜 미리 말 안 했어? 증거가 필요했으니까. 증거? 윤정의 목소리가 더 단호해졌다. 너한테 말해도 안 믿을 것 같았으니까. 그 여자가 겉으로는 완벽한 척하니까. 나한테는 항상 공손하고 착한 척하니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고개를 떨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민수야.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넌 진짜 몰랐어? 준우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매일 울고 악몽 꾸고 유치원에서도 문제 일으키는데? 나는 넌 뭐 했어? 옆에서 뭘 본 거야? 미안해요,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몰랐어요. 몰랐어? 윤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니면 모른 척한 거야? 엄마, 유진이가 착한 척할 때 넌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 준우가 그렇게 변했는데도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한테 미안하다고 할 게 아니라 준우한테 미안하다고 해야지. 민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천천히 일어났다. 나한테 맡겨요, 엄마. 뭐? 내가 해결할게요. 제발. 윤정이 민수의 팔을 잡았다. 어떻게 해결하려고? 유진이랑 얘기해 볼게요. 일단 얘기? 윤정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얘기로 해결될 일이야, 이게. 내 아들이 학대당하고 있는데? 엄마, 그래도 내 와이프야. 내가 먼저 얘기를 해봐야. 너 와이프? 윤정이 벌떡 일어났다. 저 여자가 내 아들한테 뭐 했는지 들었잖아. 그래도 와이프야? 알아요. 알아. 근데 그래도 내가 먼저 얘기를 해봐야지. 갑자기 경찰이나 그런데. 경찰? 윤정이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래, 경찰. 나 경찰 갈 거야. 민수의 눈이 커졌다. 경찰서요? 엄마, 그건 너무. 이건 학대야. 명백한 아동 학대라고. 엄마, 제발. 민수가 애원하듯 말했다. 나한테 시간 좀 줘요. 일주일만. 내가 유진이랑 얘기하고 준우는 내가 데리고 있고. 윤정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엄마, 준우가 또 그 집에 가야 돼? 또 그 여자한테 당해야 돼? 아니, 준우는 내가 데리고 있을게요. 유진이랑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상담도 받게 하고, 그래 놓고 또 괜찮다고
오해라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다고 그럴 거잖아. 민수는 말문이 막혔다. 윤정의 말이 정확했기 때문이다. 윤정이 녹음기를 집어들었다. 나 내일 경찰서 갈 거야. 엄마, 제발. 됐어. 윤정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너한테 더 이상 맡길 수 없어. 넌 아빠 자격이 없어. 엄마, 집에 가. 그리고 준우 일은 내가 처리할 테니까 넌 손 떼. 엄마, 그래도 나가. 윤정이 현관문을 열었다. 민수는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떨구고 밖으로 나갔다. 미안해요, 엄마. 준우한테 미안하다고 해. 문이 닫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윤정은 문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분노였다. 며느리에 대한 분노, 아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 모든 걸 더 빨리 알아채지 못한 자신에 대한 분노. 한참을 울다가 윤정은 일어나 거실로 들어갔다. 식탁에 녹음기가 놓여 있었다. 윤정은 녹음기를 집어들고 준우가 자는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작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윤정은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준우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이제 괜찮을 거야. 그 여자는 다시는 너한테 손도 못 대게 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일찍 일어나 준우를 유치원에 보냈다. 그리고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 민원실. 어떻게 오셨어요? 젊은 경찰관이 윤정을 맞았다. 윤정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무슨 신고요? 윤정은 경찰관을 똑바로 쳐다봤다. 아동학대요. 경찰관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자세를 바로 하고 노트를 꺼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정은 차근차근 설명했다. 아들의 재혼, 손자의 변화, 밤마다 우는 아이, 유치원에서의 문제들, 팔에 난 멍, 그리고 녹음기를 숨긴 일. 이게 녹음된 내용입니다. 경찰관이 녹음기를 받아 이어폰을 꽂았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시간이 흘렀다. 경찰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미간이 찌푸려졌다.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다. 녹음이 끝나자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거 심각한데요. 저도 알아요. 피해 아동은 지금 어디 있어요? 유치원에 있습니다. 제가 키우고 있고요. 평일에는요. 가해자는?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며느리예요. 아들이 재혼한 계모예요. 경찰관이 노트북을 열었다. 진술서를 작성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시간 괜찮으세요? 네. 얼마든지요. 1시간 넘게 진술이 이어졌다. 윤정은 준우의 상태, 행동 변화, 악몽, 유치원에서의 문제들, 팔의 멍, 아이의 반응,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피해 아동 몸에 상처 같은 건 없었나요? 팔에 멍이 있었어요. 손가락 자국처럼 생긴. 사진 찍어두신 게 있나요? 아니요. 윤정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때는 그냥 넘어진 줄 알았어요. 계모가 그랬다고 하니까.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일단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연락해서 피해 아동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진이는요? 그 여자는요? 경찰관이 잠시 머뭇거렸다. 조사 후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면 입건할 수 있습니다. 다만요? 녹음 증거가 있긴 하지만 가해자가 부인할 가능성이 있고요. 피해 아동이 어려서 진술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특히 가해자가 계모라면 아이가 더 말하기 힘들 수 있고요. 윤정은 가슴이 답답했다.
그럼 어떡해요? 이 녹음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아니요.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찰관이 윤정을 안심시키듯 말했다. 일단 조사는 진행됩니다. 그리고 피해 아동 보호 조치도 들어갈 거고요. 보호 조치요? 가해자와 격리하는 겁니다. 지금은 할머니가 키우고 계시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도 친권자인 아버지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은 동의할 거예요. 어제 녹음 다 들려줬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경찰관이 전화를 들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진술이 끝나고 윤정은 경찰서를 나왔다. 밖은 햇살이 따사로웠다. 11월 치고는 따뜻한 날씨였다. 그러나 윤정의 마음은 무거웠다. 이제 시작이구나. 오후 윤정의 핸드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엄마, 경찰서 갔어요? 윤정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그래.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유진이가 지금 경찰한테 연락받았어요. 당연하지. 조사 들어간 거야. 엄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윤정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뭐 하는지? 내 손자 지키는 거야. 유진이도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회사도 다니는데. 사람? 윤정이 비웃었다. 그 여자가 준우한테 한 짓 들었잖아. 그래도 사람이야? 그래도 이렇게 경찰까지 가면. 됐어. 윤정이 말을 끊었다. 너는 유진이 편 들지 말고 준우 생각이나 해. 내 아들 생각이나 하라고. 엄마. 윤정이 전화를 끊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다. 아들과 이렇게 싸우는 게 가슴 아팠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준우를 위해서는. 저녁 준우를 유치원에서 데려왔을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전화가 왔다. 안녕하세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 김수진입니다. 준우 상담 일정을 잡으려고 하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내일 오전에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내일 10시에 저희 기관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피해 아동과 보호자 모두 오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주소 좀. 주소를 받아 적고 전화를 끊었다. 윤정은 준우를 불러 안았다. 준우야, 내일 할머니랑 어디 갈 거야? 준우가 불안한 눈으로 윤정을 올려다봤다. 어디요? 좋은 선생님들 만나러. 준우 힘든 거 얘기하면 돼. 무슨 얘기요? 윤정이 준우의 손을 꽉 잡았다. 유진 이모 얘기도. 할머니한테 말 못했던 거 다 말해도 돼. 준우의 눈이 커졌다. 두려움이 가득했다. 이모가 화낼까봐 무서워요. 윤정이 준우를 꽉 안았다. 목이 메었다. 이제 괜찮아. 이모는 준우한테 아무것도 못해. 절대로. 할머니가 지켜줄 거야. 정말이요? 정말이야. 약속해. 준우가 윤정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다음 날 오전 아동보호전문기관. 밝고 따뜻한 상담실이었다. 벽에는 아이들 그림이 붙어 있고 한쪽에는 장난감들이 놓여 있었다. 상담사는 30대 여성으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준우야, 안녕? 나는 수진 선생님이야. 준우는 윤정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몸을 윤정에게 바짝 붙였다. 준우야, 선생님이랑 조금만 얘기할까? 할머니는 바로 옆방에 계실 거야. 문 열어둘 테니까 할머니 목소리도 들릴 거고. 윤정이 준우를 보며 속삭였다. 괜찮아. 선생님 좋은 분이야. 할머니 바로 옆에 있을게. 준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윤정은 옆방으로 나왔다. 유리창 너머로 상담실이 보였다.
준우와 상담사가 낮은 책상에 앉아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30분, 1시간. 윤정은 계속 유리창을 바라봤다. 준우가 가끔 고개를 숙이고, 가끔 울고, 가끔 상담사를 보며 뭔가 말하는 게 보였다. 상담이 끝나고 준우가 나왔을 때 아이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윤정이 아이를 안았다. 수고했어, 우리 준우. 잘했어. 상담사가 윤정을 불렀다. 보호자분,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윤정이 준우를 직원에게 맡기고 상담실로 들어갔다. 상담사의 얼굴이 심각했다. 준우 상태가 심각해요. 윤정의 가슴이 철렁했다. 얼마나요? 심리적 학대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불안, 공포, 자존감 저하, 위축. 그리고 상담사가 잠시 멈췄다. 신체적 학대 정황도 있습니다. 윤정의 얼굴이 굳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신체적 학대요? 네. 아이가 말하기를 계모가 때렸다고 해요. 팔을 꼬집고 밀치고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고.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여자가 우리 준우를. 상담사가 조직을 건넸다. 진정하세요. 이제 조치가 들어갈 겁니다. 아이는 이제 안전해요. 정말 괜찮을까요? 네. 경찰 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가해자는 아동과 완전히 격리될 겁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가슴속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그 여자를 절대 용서 못해. 일주일 후 경찰서 조사실. 유진이 앉아 있었다. 단정한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 화장을 한 얼굴. 그러나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담당 형사가 앞에 앉았다. 김유진 씨, 이 녹음 파일에 대해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준우한테 절대 그런 짓 안 했어요. 형사가 녹음 파일을 틀었다. 유진의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다. 이것도 못하면서 뭘 하겠다고. 한심하게.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하는 애가 어디 있어? 아픈 게 어디야? 여기.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맥락이요? 그날 준우가 정말 말을 안 들어서 제가 좀 화가 났었어요. 그래도 때린 적은 절대 없어요. 준우는 맞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꼬집히고 밀치고 머리를 맞았다고. 거짓말이에요. 애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6살짜리가 뭘 안다고. 6살 아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할까요? 어디를 맞았는지, 언제 맞았는지, 어떻게 아팠는지 다 말했는데요.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손이 떨렸다. 그때 문이 열렸다. 윤정이 들어왔다. 유진이 윤정을 봤다. 눈빛이 섞여졌다. 원망과 두려움이. 어머님.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님이 이러시면 어떡해요. 저를 이렇게까지. 윤정은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유진 앞으로 걸어갔다. 그 녹음 조작하신 거 아니에요? 편집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윤정이 유진 바로 앞에 섰다. 조용히 말했다. 조작? 내 목소리를 어떻게 조작해? 내가 한 말이잖아. 그건 그때 제가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편집? 윤정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준우 몸에 있는 멍도 편집이야? 아이가 밤마다 우는 것도 편집이야? 유진이 입을 다물었다. 넌 겉으로만 완벽한 척했어. 윤정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웃으면서 공손하게 굴면서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준우 잘 돌보겠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어. 속으로는 내 손자를 괴롭히면서 저는 닥쳐. 윤정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내 손자가 밤마다 울어.
너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어. 유치원에서도 매일 울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6살짜리가. 그게 다 내가 한 짓이야. 유진의 눈이 흔들렸다.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저도 힘들었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갑자기 애엄마가 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처음이라. 힘들면 때려. 윤정이 냉정하게 말했다. 힘들면 협박해? 6살짜리한테? 할머니한테 말하면 버린다고? 유진이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떨어졌다. 윤정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그러나 더 무거워졌다. 너 아이가 뭔지 알아? 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아이는 믿고 의지해야 할 어른을 필요로 하는 존재야.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야.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근데 넌 그 믿음을 짓밟았어. 그 작은 아이가 너를 믿으려고 했는데 넌 그 아이를 때렸어. 욕했어. 협박했어. 유진이 울기 시작했다. 어깨가 떨렸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한테 사과할 거 아니야. 윤정이 돌아섰다. 준우한테 해. 그 아이한테 사과해. 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준우한테 어떻게 얼굴을 봐요? 저 이제. 윤정이 문 앞에서 멈췄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이제 끝이야. 다시는 내 손자 근처에도 오지 마. 보이기만 해도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윤정이 조사실을 나갔다. 복도에 서서 한참을 벽을 바라봤다. 눈물을 참았다. 아니, 눈물이 나왔지만 소리는 참았다. 끝났어. 이제 끝났어. 한 달 후 법원 복도. 윤정은 준우의 손을 잡고 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준우는 할머니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조용히 있었다. 민수는 윤정 옆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진과는 이미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다. 준우 양육권은 당연히 민수에게,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윤정에게. 유진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다. 준우의 진술, 녹음 파일, 상담사의 소견서, 유치원 교사의 증언. 증거는 충분했다. 복도는 조용했다. 가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소리만 들렸다. 민수야. 윤정이 조용히 불렀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네, 엄마. 준우 괜찮겠니? 이렇게. 아빠는 있지만 엄마는 없이 자라는 거.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가 잘할게요, 엄마. 이제는 정말. 아빠 역할 제대로 할게요. 준우한테 미안하고,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나한테 미안한 건 됐어. 윤정이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준우한테만 잘하면 돼. 네. 정말 잘할게요. 준우는 내가 계속 키울 거야. 내가 주말에 데려가든지 아니면 우리 집에 와든지. 고맙습니다, 엄마. 정말.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준우를 내려다봤다. 아이는 눈을 감고 있었다. 얼굴이 예전보다 조금 편안해 보였다. 악몽도 많이 줄었다. 유치원에서도 이제 안 온다고 했다. 법정 문이 열렸다. 유진이 나왔다. 수갑은 채워지지 않았지만 얼굴은 창백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지만 눈빛은 공허했다. 잠시 윤정과 유진의 눈이 마주쳤다. 유진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윤정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용서도 증오도 아니었다. 그냥 끝이었다. 이제 끝났다는 확인이었다. 그리고 단 하나의 결심이었다. 이제 이 아이는 다시는 울지 않게 하겠다는,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겠다는.
유진이 변호사와 함께 복도를 걸어갔다. 윤정은 그 뒷모습을 보지 않았다. 그저 준우만 봤다. 준우야, 이제 집에 가자. 준우가 눈을 떴다. 그리고 윤정을 보며 작게 웃었다. 네, 할머니. 그 웃음이 윤정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얼마 만의 웃음인가. 법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길. 늦가을 햇살이 따사로웠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다. 준우가 윤정의 손을 꽉 잡고 걸었다. 이제는 떨지 않았다. 할머니, 오늘 저녁에 뭐 먹어요? 준우 먹고 싶은 거 해줄게. 뭐 먹고 싶어? 할머니 김치찌개. 그래, 김치찌개 끓여줄게. 할머니가 제일 맛있게 해줄게. 할머니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윤정은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차에 타서 준우를 뒷좌석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채워주었다. 아이의 얼굴을 보니 예전처럼 수척하지 않았다. 조금씩 살이 오르고 있었다. 준우야, 사랑해.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윤정은 아이의 볼에 뽀뽀를 했다. 그리고 운전석에 앉았다. 집으로 가는 길, 준우는 창밖을 보며 작은 노래를 불렀다. 작은 별, 깜빡깜빡 작은 별. 윤정은 백미러로 준우를 봤다. 아이가 웃고 있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우리 준우, 이제 괜찮을 거야. 그날 밤 윤정의 집 거실. 저녁을 먹고 함께 TV를 보고 준우는 할머니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다. 규칙적인 숨소리, 평화로운 얼굴. 윤정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탁자 위에는 꺼지지 않은 스탠드와 그 옆에 녹음기 하나. 윤정은 그것을 천천히 손에 쥐었다. 한참을 바라봤다. 버튼을 눌러 삭제가 뜨는 화면이 나타났다. 손끝이 버튼 위에 멈췄다. 지워야 하나? 아니면, 윤정은 생각했다. 이 녹음을 지우면 그날의 기억도 지워질까? 준우의 고통도, 유진의 목소리도 모두 사라질까? 아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기억은 남는다. 상처는 아물어도 흔적은 남는다. 그러나 이 녹음기는, 증거는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남겨둬야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윤정은 손끝을 떼었다. 삭제하지 않았다. 녹음기를 서랍 깊숙이 넣었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를, 혹은 영원히 필요 없을지도 모를 증거. 불빛을 껐다. 방 안엔 준우의 숨소리만 남았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숨소리. 커튼 사이로 달빛이 흘러들었다. 윤정은 준우 옆에 누워 아이를 안았다. 작고 따뜻한 몸. 이제는 떨지 않는 몸. 준우야, 할머니가 평생 지켜줄게. 작게 속삭였다. 준우는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다. 할머니, 사랑해요. 윤정의 눈가가 아주 조용히 젖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희망의 눈물이었다. 창밖에서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다. 윤정은 준우를 꽉 안고 눈을 감았다. 이제 괜찮아. 이제 우리는 괜찮아.